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편지 한 장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쁠 거라 여겼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과거를 준비한다 했으니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글을 읽고 손가락에 먹물이 마를 새도 없이 붓을 들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한 번 책을 잡으면 배고픔도 있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실하니 걱정할 것 없소.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남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흙길 초입, 서울로 이어지는 길목이 보이는 자리. 어머니는 그곳에 매일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니는 꽃잎이 날릴 때마다 서울에도 봄이 왔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름에는 풀잎이 무성했고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땀이 등을 적셔도 어머니는 그늘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혹여 그 사이에 아들이 지나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가을에는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면 어머니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오겠지. 겨울에는 눈이 발목까지 쌓였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애듯 불어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길 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는 자리.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출세하면 다 그런 법이지. 서울물 먹으면 고향은 있는 거요. 어미가 부끄럽겠지.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한숨들.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러오. 그 한마디에 평생을 걸어도 좋을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어머니를 그 자리에 붙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날 밤 부엌 문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와 효도하겠습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눈빛을 어머니는 잊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담긴 눈빛.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쓰던 미소. 그날의 손길을 어머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그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 하였지.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기다리는 사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렷하던 눈이 해가 바뀌며 흐려졌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길이 번져 보였고 해가 지면 사람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면 형체가 둘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아들인가? 그 한마디는 속삭임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장돌뱅이, 나무꾼, 낯선 산에 장에 다녀오는 안악.
그때마다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만. 웃음 뒤에 짧은 한숨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그 기다림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풀잎으로 만든 작은 피리. 할머니, 왜 매일 여기 서 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흐려 아이 얼굴이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웃음기 어린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곧 올 거랐어. 아이의 고개가 갸웃 기울어졌습니다. 누가요? 어머니는 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이에게는 그 말이 그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숨을 붙들어 두는 끈이었습니다. 그 곧은 이미 새 계절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 눈이 다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며, 그리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러오. 그 말이 점점 작아지면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그의 이름이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그는 관청의 서리로 들어갔고 윗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나와 누구보다 늦게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 등불이 하나둘 꺼질 때에도 그의 방에서는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에서 글을 읽는 시간만큼이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흘길 끝에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누군가를 찾던 그 모습.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아직은 채통을 세워야 한다. 아직은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고향이 어디라 했지? 남쪽 작은 마을입니다. 허허, 그럼 노모는 아직 거기 계시겠군. 잔이 기울어졌습니다. 이제는 모셔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 순간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서두를 것 없네. 벼슬길 초입의 노모를 모시면 흉이 되지. 왜 그렇소? 자네도 알지 않는가? 양반과 교수들과 인연을 맺으려면 집안 채통이 중요하네. 시골 노모가 드나들면 괜한 소문이 돌지. 그 말에 주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네. 그는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흉이 되겠는가. 그러나 잔이 비워질수록 그 말은 마음속에서 커졌습니다. 채통. 그 단어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편지를 쓰려 붓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급제하여 이제 관직에 들었사옵니다. 한 줄을 쓰고 멈추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바꾸고 당장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신다면? 만약 낡은 보퉁이를 들고 관청 앞에 서 계신다면?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거칠어진 손, 해진 치마, 굽은 허리,
그리고 그 곁을 지나며 수군거릴 동료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번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된다. 조금만 더 자리를 굳히면 된다. 조금만 더 이름을 얻으면 된다. 그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찢어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작은 조각들 속에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서울에서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는 승진했고, 옷감은 점점 고와졌으며, 신발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낡은 초가집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부엌에 장작 타는 소리, 된장국 끓는 냄새, 그리고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 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이제는 주문처럼 입에 붙었습니다. 그 사이 고향에서는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깊어졌고 눈은 더 흐려졌습니다. 길 위의 그림자가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나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들인가? 그러나 발소리는 다른 집 앞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러오. 그 말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는 높은 집안의 교수와 혼담이 오르내렸습니다. 그 집안 어른이 물었습니다. 노모는 어디 계시는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고향에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가? 예, 조금. 서울로 모실 생각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장터에서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자네 아닌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신가?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상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많이 어두워지셨다 하더군. 요즘은 길목에 서 계시다가 넘어지기도 한다 들었네.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넘어지셨다고? 그래도 매일 나가신다더군. 자네 기다리신다고. 그 말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찢어버린 편지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날아다녔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칼날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함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관복이 무겁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웃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향으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그 길 끝에 서 있을 작은 그림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라는 말이 자신을 지켜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묶어두는 족쇄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관청 마당을 가로지르며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어머니의 눈, 흐릿해진 눈으로 길을 바라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넘어지기도 한다 들었네.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누군가 묻기도 전에 조용히 서울을 떠났습니다. 말을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흙길 위에 선 어머니, 손으로 눈을 가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을 바라보던 모습. 아들인가? 그 한마디를 이제야 똑똑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눈발이 날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에는 그 말이 다른 뜻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은 멈춰 있었습니다. 멀리서 느린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둥, 둥. 그 소리는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길 모퉁이를 돌자 하얀 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여.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 사이로 흰 상복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늦었네. 그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상여 앞에 놓인 작은 위패. 그 위에 적힌 이름. 낯익은 글자. 어머니의 이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 안에 차려진 빈소.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속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길목에 서 있다가 잠시 쉬는 듯한 얼굴. 그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얼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다 힘이 다해 누웠다는 것을 마을 어른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네 이름을 불렀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온다 하였지, 온다 하였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울에서 흘리지 못한 새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칼을 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서걱.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움큼, 또 한 움큼. 머리카락이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채통이었고, 욕심이었고, 조금만 더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집안이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길목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던 자리,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굽은 어깨, 흐릿한 눈, 그래도 끝내 사라지지 않던 믿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서울에서 하지 못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와도 이제는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다시 걸어올까? 그는 알았습니다. 채통이 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출세가 기다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조금만 더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핑계라는 것을. 그 후로 그는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고향에 남아 어머니의 묘를 돌보았습니다. 아침마다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흙길 끝에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자신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이제는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니다. 어딘가에 있어서 어머니의 믿음은 아직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길목에 서서 속삭입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람만이 그의 말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다시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더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자리 잡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 가서 효도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아갑니다. 눈이 먼저 흐려지고, 허리가 먼저 굽고, 발걸음이 먼저 느려집니다.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런다. 우리 딸은 반드시 온다. 그 믿음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여러분, 효도는 큰 돈이 아닙니다. 대단한 선물도 아닙니다. 전화 한 통,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 잠깐 얼굴 보여드리는 시간. 그게 부모에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 조금만 더 있다가 라고 미루고 계신 게 있다면 오늘은 그 조금을 줄이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전화해 보십시오. 이미 떠나보내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 더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후회하는 건 못 벌어서가 아니라 못 안아들여서입니다. 못 성공해서가 아니라 못 찾아가서입니다. 세상 모든 출세는 부모의 기다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기 전에 조금만 더가 아니라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효를 미루지 맙시다. 감사합니다.